자, 알래스카 이 가스전은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어떤 하나의 그 테이블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거 이제 증액하고, 그다음에 이 LNG 가스전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거, 그리고 뭐 LNG를 이제 구매를 해달라, 뭐 이거죠. 세 가지죠, 크게 보면. 근데 뭐 LNG 구매는 어차피 구매를 하는 거니까 지금 중동에서 주로 이제 많이 구매하는데, 그거를 뭐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운송비는 미국에서 구매하는 게 더 아마 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LNG 구매량 확대하는 거 동의를 한 상태니까, 우리도 뭐 크게 이것은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LNG 가스전 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이거 울며 겨자 먹기죠.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좀 상황인데, 일본은 3월 달에 그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 했고, 대만도 지금 그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중국이 계속 이제 그 대만에서 뭐 전투 훈련하고 이런 위협을 주니까, 결국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 대만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패키지 딜로 참여를 하면 관세를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일부 신문에서는 LNG 사업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는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주식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지, 그거는 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일반 사업비가 워낙 크잖아요. 뭐 과거 추산은 60조니까 3개국에 나눈다도 우리나라 뭐 한 30조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이것이 5, 6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민간 기업이 이 사업 하나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할 여력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파산할 경우에, 기업이 참여를 했다가 파산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아예 공사가 뭐 석유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건 사실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고 뭐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참여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지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그 공사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막 날씨 추운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이 지금 인건비 같은 것도 다른 데서 어떤 그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계산을 아주 잘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겠죠, 산업자원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뭐 이거 안 한다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제 한다 그러면 모든 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지금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기업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가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가스전을 개발을 했어요. 찾았어요, 자기들이.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발굴하고 채굴한 대신에 이제 그 지분을 51%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51%니까 사실은 대주주인 셈이지.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가 있지만 그거를 발굴하고 채굴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이제 동해안의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넣어서 시추를 하나 했지만 그 여력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거를 해주고 대신에 그 가스가 나오면 반반씩 나눠 먹는 그런 식인 거죠.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거 이제 그 가스전 개발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발굴하고 채굴하고 운송하고 이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알래스카 가스전이 1300km잖아요. 근데 미얀마 가스전은 한 800km 정도가 된답니다. 800km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길이는 좀 짧지만 그 상당한 거잖아요. 상당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800km에 이르는 가스관을 연결한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냥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 경영자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은 중국에서 다 했단 말이야. 그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국 국영 석유 회사가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중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파이프라인 쪽에는 이게 상당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제일 긴 게 신장에서 상하이까지가 8,700m, 8,700km. 요게 이제 제일 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은 한 경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거쳐 가지고 독일, 헝가리, 폴란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있죠.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가스관인데 이게 4,000km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가 가는 게 아니죠. 원유가 좀 이동하는 게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또 캐나다 안에서 북미 쪽에 있는 게 한 1,400km 가스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알래스카 가스관은 이거하고도 다른 게 이 굉장히 기후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땅이 얼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그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알래스카 이 LNG 사업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본 경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알래스카 LNG는 이미 발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스가 이미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잘 알겠죠. 이미 그걸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SK 그리고 참 오전에 좀 다른 게 뭐냐면
미얀마의 그 파이프라인 가스 같은 경우는 그 기체 상태로 그 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한 다음에 압축을 시킨 다음에 기체 상태로 파이프라인에 운송이 되는데, 이 알래스카 이 LNG는 그걸 다시 액화를 시켜요. 기체로 옮겨 가지고 다시 액화를 시켜서 액화를 시키려면 기체를 영하 160도 이하로 이렇게 낮춰버리면 그게 이제 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액체로 만드는 이유는 이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얀마는 선박 운송이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로 쫙 전부 다 연결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 알래스카는 이제 이 가스를 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야 되잖아. 팔면 그거 운반하는 거는 배로 운반할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은 액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LNG 선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LNG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ENS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내 가스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지분만 보유한 거지, 실제로 어떤 공사를 해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GS 에너지인데, GS 에너지는 이제 GS 글로벌이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LNG 밸류 체인을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지금 뭐 풍력 쪽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관 만드는 회사 이제 세아제강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뭐 일본도 이거 다 하니까 일본 파이프를 쓸지 우리나라 파이프를 쓸지 그건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렇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봤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UAE의 해저 송유관을 약 400km 정도를 건설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그 아람코 거도 했고 태국 등에서도 해봤고,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면 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이 참여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건설도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카타르, 이란, 쿠웨이트 이런 데서 해봤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추운 나라에서 해야 되니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 이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하고 추운 나라에 발생했던 문제는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이 있는 데가 없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로 중동에서 많이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기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애로사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조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해보면 또 나름대로 또 좋은 노하우도 쌓을 수 있겠죠. 이 북극 쪽에서 또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공사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한때 뭐 해양 프렌트 가지고 조선 회사들이 한번 날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거니까 또 이런 경험들을 또 살려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동반돼야 돼요. 그 대신에 성공하면 이익이 크다는 게 그게 투자거든요. 투자인데 과연 이게 이제 투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지. 투자로 본다면 투자해서 그만한 그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익도 안 나오면서 할 때는 어떤 정책적인
거라는 거죠. 뭐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안 하면 관세 안 깎아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운명계좌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만 해가지고 뭐 하는 척만 하는 수밖에 없겠지. 어쨌든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지스함 5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 해군에 이제 했는데 사실 현대중공업은 지금은 뭐 이름이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지주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은 그 자회사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사실은 이제 방위산업청하고 이지스함을 6,700억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강개토 대왕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이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이지스함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은 대우조선도 조금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지만 조금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완전히 좀 해본 데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어요. 현대중공업.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게 충분히 그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통상 이지스함이 뭐 좀 비싼 거는 한 척당 2조 7천억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8척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4척. 그다음 미국이 한 80척 정도 가지고 있고 중국이 33척.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지스함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일종의 전투함이죠. 그래서 통합 전투 지휘소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해상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에 이제 대응할 수가 있고 보통 헬기가 이제 착륙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대요. 뭐 전투기가 착륙하지는 안 한데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고 보통 뭐 승조원은 한 300명 정도가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면 지금 주가의 반등은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반등했죠.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도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은 수주나 기술개발 R&D 관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냈더라도 그 지분이 한국조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 이익으로 잡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한국조선이 발주를 하고 그 실행을 현대중공업이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같이 움직여요. 현대중공업만 오르지 않고 한국조선해양도 오르는데 현대중공업이 좀 더 많이 오르죠. 이게 원래 사업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좀 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알래스카 가스전하고 현대중공업 이지스함 요거에 대해서 조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그 차트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또 움직임을 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